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주가 강보합권에 머무르는 정도로 끝났습니다만은 코스피 연이틀 코스닥을 상대적으로 눌렀습니다. 외국인이 경기 순환주를 중심으로 무려 4천억 원가량 코스피를 순매수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활기를 잃었습니다. 에코프로 시총 1위 자리를 내줄 정도로 연이틀 약했습니다. 사업회사인 에코프로 BM도 약세권에 머물렀기 때문인데요. 사업회사 주가가 최근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버텨왔던 지주회사의 주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향후 시장 유동성 향방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노동절로 휴장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잭슨홀 미팅, 지난주 고용 보고서까지 모두 소화한 미증시는 이제 FOMC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9월 6일 베이지북이 공개되는 만큼 저희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경제 동향 분석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8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됐습니다.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쉬었는데 무슨 소식이 있을까요? 네,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노동절로 좀 휴장을 했죠. 그래서 뭐 크게 시장에서 이슈될 만한 건 크게 없었는데 그나마 이제 좀 관심을 가질만 했던 건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이런 경제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뭐 특별 부서를 설립을 하고 추진을 하고 뭐 경기 부양 조치들을 취하면서 런던, 독일, 뭐 프랑스 이런 증시들이 이틀 전에 좀 크게는 아니지만 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의 이제 부동산 상황이 좀 여태까지 좀 좋지가 못했는데 중국 당국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이렇게 좀 풀어주면서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물론 이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뭐 아직까지는 사실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규제를 푼 첫날 베이징에서만 아파트 3,000대가 팔린 걸 보면은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신호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좋으면은 이제 중국 증시가 죽고 반대로 중국 증시가 살아나면 미국 증시는 약세를 보이는 이런 경향을 자주 드러났었는데 앞으로 좀 어떤 흐름이 이어갈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여러 지표들이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7월 무역 지수도 이제 발표가 되고 뭐 8월 ISM 비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거는 이제 내일 발표되는 뭐 연준의 베이지북이랑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진행을 하면서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 동결감이 계속 좀 불고 있잖아요. 뭐 패드워치만 보더라도 연말까지 이런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을 가리키던 이런 지표들도 점점 좀 수그라들고 있는데 이 매파 발언을 지속해왔던 총재들의 행보가 조금이라도 좀 중립적인 모습을 더 나타내준다면 피벗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점점 커지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총재들 발언도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중립적인 발언을 좀 많이 내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심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느덧 지금 탐욕 구간까지 좀 올라왔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너무 좋으니까 뭐 여러분들도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이제 중립 단계까지 확 내려갔던 거 생각을 하면은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에는 이제 지난주에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나스닥 지수를 이끌어준 점도 한몫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가 뭐 시장에 좀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다 주다 보니 이제 금리 인상 동결 기대감도 같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의 탄력 구간까지 올라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이 추세는 단기적으로는 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지표들이 좀 잘 나와준다는 가정은 좀 뒷받침을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200포인트 넘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3,800포인트 부근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8월 한 달간은 이제 반도체 업종 자체가 큰 주목을 못 받았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거의 개별 종목 장세를 이어가면서 뭐 엔비디아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고 이후에 급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좀 지지분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9월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좀 잘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HBM3 이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이슈가 이 AI랑 엮여가지고 꾸준히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기업들의 좀 감산으로 인해서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국면으로 진입한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적 개선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점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증권사들이 이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계속 상향시키고 있잖아요. 뭐 증권사별로 제각각이기는 하지만 뭐 진짜 높게까지 본 곳은 이제 뭐 $1,100까지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좀 일으키면서 AI 칩 이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이런 하방 압력을 좀 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다. 이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10일까지 이제 5박 7일 동안 이제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다녀오는 이런 외교 일정을 갖는데요. 최소 14차례 이상의 다자,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인도에 투자를 하고 뭐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번 한국과 인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협력 분야를 더욱더 확대해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주요 협력 분야로서는 뭐 방산이나 우주항공, 그리고 뭐 환경, 첨단 기술, 뭐 이런 것들을 필두로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한국이랑 인도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여기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뭐 한국의 대인도 수출액은 이제 전체 수출액의 2.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제 협력 분야를 확장을 시키고 뭐 포괄적인 경제 동반자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14억 명이 넘는 이 인도 시장을 통해서 앞으로 이 대인도 수출액은 지금보다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시간으로 이제 9월 5일부터 7일까지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여기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죠.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이제 한국과 아세안 이제 참여 국가들의 실질적인 협력 현안을 점검을 하고 뭐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대표적으로는 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 측에서는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 참석을 해서 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설명할 예정인데 국내에서는 안전하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제 사람 심리가 걱정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국내에서는 이 원전 오염수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혜성 전문가가 이제 미국 얘기도 해주고 우리나라 얘기도 해줬는데 지금 뭐 인도네시아, 인도 가면서 방산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이제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폭 탐욕 지수, 탐욕 단계로 약간 갔는데 이제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극단적인 탐욕까지는 안 간 거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비트코인으로 좀 가볼까요? 비트코인 시장 최근에 좀 재미가 없죠?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재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에 좀 다시 상승 추세로 진입하다 싶었는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연기될 거라는 소식이 좀 들리면서 약세장을 계속 뛰는 중입니다. 만약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짜 출시가 된다면 거의 26조가 넘는 금액이 좀 시장에 들어오겠지만은 아직은 이 승인될 전망이 좋은 거지 이제 확정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나마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슈라고 한다라면 이번 20일에 이제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시장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준다면 조금 불안정한 이 겨시 경제의 상황을 좀 풀어주면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알트코인들도 현재 지금 하락하는 코인들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알트코인이 급등세를 좀 보이려면 투심이 많이 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 크립토 공포 탈목 지수를 보면은 이 지난주에 중립 단계까지 올라갔던 수치가 다시 공포 단계로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은 암호화폐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좀 좋겠고 많은 비중을 실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금 알트코인 관련해서 좀 우려들이 많은데 알트코인에 투자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이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 업체 이 해시키 캐피탈에서 홍콩에서 조성한 이 가상자산 펀드의 대부분을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금액만 무려 거의 1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하고요. 이 해시키 캐피탈의 주피터 정이라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5천만 달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5천만 달러는 이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서울에서 이 인터잉크드라는 웹3 인프라와 이 블록체인의 기술 성장을 위한 이런 행사가 좀 이뤄졌었습니다. 루크림이라는 이 체인링크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행사에서 프라이빗 체인과 퍼블릭 체인을 모두 연결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 디파이 방식의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머니마켓 프로토콜을 좀 구축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 이 블록체인 게임 안에서도 아이템이 특정 체인에 제한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이번 행사 주체인 댕글의 이현우 공동 창업자는 시장이 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D앱의 활용도도 많이 낮아졌다. 이 D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비스의 편리성보다 에어드롭의 보상을 좀 기대하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현상이 좀 벌어졌고 앞으로 이 웹3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된다면은 산업이 전반적으로 이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위메이드 관련한 소식을 하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위메이드가 위믹스 3.0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이 블록 보상 분배 프로그램인 이 포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포이 같은 경우에는 D앱의 빌더와 서비스 이용자 모두에게 이 블록 보상을 배분하는 이런 세계 최초의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뭐 보상의 경우에는 최대 25%로 제공이 되고 포이 공식 사이트랑 이제 위믹스 월렛에서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휴장했는데도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 많이 찾아가지고 전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흔들릴 땐 실적, 영업이익 급증 기대주는 이렇게 헤드라인 가지고 와주셨는데 어제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좀 엇갈리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증시 방향성을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헤드라인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금 초점 맞춰서 풀어주실까요? 흔들릴 땐이라고 하니까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당분간 시장 같은 경우 좀 더 박스권 장세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내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간의 시속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반도체가 오르면 2차 전지는 좀 무너지는 그래서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견조했지만 코스닥은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뭐 증시에서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거래량도 좀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8조 정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12조에서 아직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견조한 거래 대금을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점점 거래 대금이 축소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어제장 같은 경우는 뭐 금요일 대비했을 때 거래 대금이 약 20%에서 30% 정도가 빠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전체 합쳐서 약 22조에서 24조 정도가 돌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뭐 에코프로가 150만 원 갔을 때 거래 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60조였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60조였는데 지금 20조 원대로 많이 쪼그라들었다는 것은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좋진 않다. 관망을 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많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업사이드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보려는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당분간 관망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9월 같은 경우는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9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가장 큰 이벤트로는 CPI도 있고 FOMC도 있습니다. FOMC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물론 대다수가 동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80%에서 90%가 9월 FOMC에서는 동결을 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또 스멀스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서 그동안 잡아놨던 물가가 다시 또 고개를 치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FOMC라는 큰 이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종목별 장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9월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쉬어가는 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추석 시즌입니다. 뭐 추석이 온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고객 예탁금이 많이 줄어요. 그만큼 예탁금이 많이 줄기 때문에 시장에서 돌 수 있는 유동 금액 자체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리스크를 좀 더 감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유동성도 부족해지게 되면서 종목별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슈에 의해서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지금 장세에서 딱 맞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장세에서 보면 뉴스에 따라서 종목이 굉장히 큰 급등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포지션을 활용을 잘 해서 뭐 물결을 타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트레이딩에 능하지 않습니다. 조금 중장기 스윙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조선, 엔터, 자동차 혹은 중국 소비재 쪽 아니면 변압기 이런 섹터가 있습니다. 변압기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에 8월 잠정 데이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거든요. 7월 대비했을 때 8월 데이터가 좀 50% 넘게 깎였다 이런 내용이 돌면서 급락세가 나왔는데 오히려 8월 데이터의 단가를 보게 되면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들, 특히 수요단에서 견조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의 실적이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섹터 대부분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많지만 내려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많아요. 그런 면에서 눌림목에서 실적이 기대가 되는 쪽에서 눌려 있을 때 관심 있는 쪽을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쪽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사진을 한번 보게 됐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이런 쪽에서 보면은 HD 현대중공업, 기아, 현대차,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 방산이라든지 혹은 조선, 중국 쪽에 대한 부분 아니면 자동차, 특히 자동차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실적 2분기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3분기 같은 경우도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점을 봤을 때 잘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조금 더 봤을 때 특히 중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섹터에 조금 더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를 봤을 때 JYP 엔터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 원텍 이런 쪽입니다.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게임, 엔터 이런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쪽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쪽이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혹은 엔터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용 의료기기야 워낙 지금 52주 신고가 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엔터 같은 경우도 사실 상반기 그동안 주가 랠리를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대장주라고 할 수 있었던 JYP 엔터의 A2K 프로젝트가 사실상 조금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고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엔터가 조금씩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도 특히 기대가 되고 있고 주력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트와이스의 별명이 또 소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소와이스요. 그 소처럼 일한다 해가지고. 네, 저희처럼요. 네, 소와이스라고 불릴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가 된다는 점을 보면은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있을 때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은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트와이스도 소처럼 일하고 우리도 불장을 역시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자체는 상황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보다는 관망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주식 격언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5월에 팔고 9월에 가을에 담자. 그런데 지금 어떤 종목 담아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적 위주로 한번 모아가는 전략 어떠실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반기 주목할 만한 업종도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조금 더 좁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사실 고민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을 한 섹터, 엔터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중국 소비재라든지 조선 너무 다 좋게 보는 섹터예요. 그런데 요즘 최신의 이슈와 조금 더 접목을 해볼 수 있는 쪽이 조선이 아닐까 싶어서 조선주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한 방향성도 뚜렷하게 잡혀 있고 앞으로의 산업에 대한 성장성 자체도 굉장히 크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 계속 봐야 하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던 게 작년 4분기 삼성중공업의 컨퍼런스 콜 앞으로의 실적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1분기 때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몇 개의 기업이 흑자 전환을 했고 2분기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이 몇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조선 섹터 기업들이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특히 우리 K조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전체 선박에 대한 발주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조선사 같은 경우는 이익을 견고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주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다 고부가 선박 같은 경우도 수주를 싹쓸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수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다 신조선가라든지 중고선가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조선 섹터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 한번 인식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선사에 대한 실적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면 조선 3사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HT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마련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적자폭이 굉장히 컸는데 흑자가 유지가 됐다는 점. 물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적자이긴 하지만 적자폭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고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더 좋아진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게 수주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 고부가 선박을 위주로 수주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물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좀 크게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회사가 너무 안 좋아서 좀 빚을 탕감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면 안 좋은 인식으로 될 수가 있지만 하나오션이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투자를 위해서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투자를 해서 뭐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앞으로 더 얼마나 좋아질까를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악재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라고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3사가 조선 섹터를 이끌고 그 아랫단에서 조선 기자재도 함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더 추가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중장기적인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그 IMO에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를 점점 규제를 합니다. 확대를 합니다. 50%에서 70%대로 이산화탄소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관련했을 때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다 노후 선박 같은 경우에도 계속 교체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후 선박에 대한 수요까지 나오게 된다면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 지금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열광을 하는 이유 자체가 전 세계에서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탈탄소라든지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맞춰서 선박 같은 경우도 그 흐름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중장기적으로도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조선 섹터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인력난. 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선사가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이 뚜렷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러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만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오늘 제가 조선 쪽을 가지고 온 이유가 최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유가의 상승과도 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원래 유가가 오르게 되면 관련해서 FLNG라든지 해양 플랜트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투자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테크네 FNC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를 계속 달리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 보면 해양 플랜트 관련 기업들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해양 플랜트 쪽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것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 같은 경우로 보게 됐을 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더 상방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85달러대에서 조금 더 안착을 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수요와 공급단에서 보면 공급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면은 유가 같은 경우도 상방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에서 자발적으로 뭐 조금 더 감산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중국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철강이라든지 철강에 대한 선물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최근 들어서 현대제철이 바닥권에서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더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국 부양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상반기 때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시장이 기대치보단 좀 못했잖아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부양책을 더 강하게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특히 뭐 등유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로 보게 됐을 때 오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면은 관련했을 때 유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조선 쪽에 대한 관심도도 집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에 대해서 이야기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사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간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무방한 그런 업종인데요. 여기서도 옥석 가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김시은 팀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방이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까지도 함께 인사이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서 그럼 조선 기자 피팅주, 조선 내에서도 종목군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어떤 종목을 조금 더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조선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하반기로는 현대미포조선이라는 기업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플랜트 쪽으로 가게 된다면 삼성중공업 그리고 피팅 쪽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현대미포조선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뚫어서 52주 신고가를 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직까지 부진하다 보니까 아직 전고점을 뚫어주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특히 뭐 수주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하반기부터는 현대미포조선이 조금 더 달려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중대형 쪽에 대해서 수주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대형사들 대비했을 때 리드 타임이 조금 짧습니다. 1년 이내에 인도를 해야 하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지금 물량을 인도를 하면은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새로 받는 수주 같은 경우에는 신주 성과를 바탕으로 받기 때문에 실적이 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물론 현재 실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진한 흐름이지만 앞으로 내보내는 물량 자체가 많다면 하반기의 실적 같은 경우는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FLNG,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쪽으로 더 보게 된다면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입니다. 물론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지난 상반기 때 조선 섹터의 대장 역할을 했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1분기, 2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해양 플랜트 쪽에서 보게 된다면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을 빼놓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FLNG 쪽에서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뭐 신조 FLNG 쪽 5개 중에서 4개를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LNG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활발하게 프로젝트가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섹터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자재 쪽에서는 피팅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피팅 같은 경우가 뭐 조선 쪽에도 들어가고 뭐 해양 플랜트라든지 굉장히 다방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걸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피팅 업체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4개사밖에 없어요. 4개사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시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광밴드라든지 태광이 좀 대표적입니다. 그중에서 성광밴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태광 대비했을 때 조선 쪽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조선과도 함께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조선사들의 수주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동사에 대한 매출도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거기다가 LNG 프로젝트라든지 해양 플랜트 쪽에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로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충분히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보게 된다면 피팅 업체 중에서도 성광밴드라는 기업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과 조선기자재 이렇게 3가지 종목 들어봤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성광밴드까지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이 3가지 종목이 하반기에 모아가면 좋을 종목으로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진입 시기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 같은 경우가 어제 좀 반짝 움직였지 뭐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정유라든지 이런 쪽에서 움직이게 되면서 반짝 움직였지 그동안 뭐 주가의 퍼포먼스라든지 관련했을 때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을 때 그럴 때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비슷합니다. 주가가 올랐다가 삼성중공업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올랐다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쉬어가는 흐름들 중에서도 주가의 위치가 견조하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구간에서도 분할적으로 모아가기 괜찮은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괜찮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진입 시기도 충분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두 종목씩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성적이 좋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가보겠습니다. 센티멘털로 오늘은 현대건설 그리고 펀더멘털로 효성 TNC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자, 현대건설 좀 볼까요?
현대건설 최근 주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 같죠. 이게 파란 선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바닥을 찍는가 싶더니 조금 올라와서 좀 머무나 싶더니 다시 좀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뭐 DLENC도 그랬고 GS건설 아주 밑에 처박혔었죠. 지난번에 철근 뭐 문제 때문에 아주 그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처박혔던 건설주들이 지금 올라오는데 사실은 DL이나 뭐 GS나 이런 데는 내수 쪽 이렇게 좀 강조를 해서 많이 봐야 되는데 현대건설은 내수 플러스 해외 쪽 비중이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행보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BNK 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2분기 영업 실적이 다른 데와 좀 달리 예상을 많이 상회를 했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이유가 보니까 매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주로 주택 쪽에서 매출이 많이 급등을 했고요. 해외 쪽에서도 많이 이제 올라왔고 자회사 실적도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진 이유는 있어요. 그리고 비용이 일회성은 한 800억가량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그 철골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있었으니까 이쪽에 일회성 비용이 800억가량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늘어났다. 매출도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회사 단에서 보니까 현대 엔지니어링, 뭐 IPO 올라온다고 했다가 이제 상장 철회를 했었죠. 근데 최근에 조금 수익성이 안 좋아지다가 저마진 프로젝트들이 이제는 뭐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거고 관계사 매출이 조금씩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송도 랜드마크의 수익성도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2분기에는 시장의 예상을 20% 이상 상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 거냐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건설 회사가 고성장 기조 이런 타이틀을 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BNK 증권에서는 고성장 기조로 갈 거다. 그리고 수익성도 개선될 거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고성장을 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신규 수주가 말이죠. 상반기에 벌써 연간 목표의 71%나 이렇게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해외 부분에서 11조 4천억 이렇게 되면서 목표를 이미 초과를 했고요. 해외 부분에서 하반기만 해도 또 추가로 10조 정도, 주로 사우디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10조 정도로 지금 이제 기대를 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뭐 지금 20조도 넘어가는 이 연간 수주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 상반기에는 사우디에서 6조 6천억짜리가 하나 나왔고 미국의 현대차도 전기차 공장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관련해가지고 3조 8천 정도의 수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특히 해외 부분 쪽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뭐 사우디에서 추가로 10조 정도 더 기대를 하면서 지금 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의 큰 프로젝트인데 어떤 거는 뭐 10억 불짜리도 있고 40억 불짜리도 있고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말이죠. 원가 경쟁력이 좀 강화될 거다. 무슨 얘기냐. 베이스 캠프를 한 군데 차려놓고 여기서 수주도 하고 영업도 하고 뭐 여기서 비용도 이렇게 절감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원가 경쟁력, 그러니까 통제력이 많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여러 나라에 파견하면 비용이 깔고 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현대건설은 일단 사우디에 들어가서 네옴시티 건이나 뭐나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무게중심을 변화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성장에서도 긍정적이고 이익에서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한투자는 이 현대건설을 건설업종 최선호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건설이 해외 비중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국한해서 좀 좋게 보자.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주가 차트를 보시면 재미가 하나도 없었죠. 뭐 GS건설도 그랬고 뭐 DL도 그랬고요. 계속 안 좋다가 최근에 한번 뛰었다가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오르는데 누가 사나 봤더니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좀 바닥권에서 좀 건지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외국인보다 기관이 정보가 좀 빠르죠. 그러니까 조금 먼저 좀 선침해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는 뭐 아직 하잘것없고 아주 볼품없는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처박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저점까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PER로 봐서도 그렇고 PBR로 봐서도 그러는데 자, 이 PBR로 봐서는 지금 0.5배까지 가 있습니다. 상당히 낮죠.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본 회사 별도 계정도 좋고 자회사 이쪽에서도 현대 엔지니어링 쪽에서 점차적으로 마진이 개선되고 수익성이 올라온다고 보면은 PBR은 조금 더 좋게 봐줘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최근 5주간 이렇게 변화는 없지만 목표 주가 대비 지금 상승 여력이 45%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런 회사도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현대건설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 효성 TNC입니다. 어제 이제 주가를 하나 볼까요? 어제 보면 말이죠. 이게 효성 TNC가 약간 이렇게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왔어요. 효성 그룹 내에서는 첨단 소재도 이렇게 들었습니다만은 최근 효성 중공업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각광을 많이 받았었죠. 어쨌든 효성 TNC는 주가 저점 부분에서 이제 반등을 좀 했습니다. 좀 올랐다가 쭉 다시 원위치로 왔었죠.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거의 원위치했다가 이제 고개를 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방점을 좀 찍고 싶은 이 제목입니다. 경기 순환주.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코스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 뭘요? 경기 순환주를 매수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얘기가 현대제철인데 센티멘탈이다 펀더멘탈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제목이 뭐였습니까? 현대제철 조용한 주가 상승이 있다. 조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데 조용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계속 세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이렇게 세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빨간 줄이죠. 이 철근하는 업체가 이렇게 주가가 세게 올라갈 일이 없는데 상당히 저평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금호석유도 그렇고 효성 TNC도 그렇고 이렇게 주가가 위로 이렇게 뻗었습니다. 경기 순환주가 같이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반기 개선 기대감이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신한투자에서는 하반기에 스판덱스 판가는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제한된 가운데 판매량이 좀 늘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BK증권에서는 오히려 스판덱스 마진도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공급이 좀 상반기 대비 줄 거다. 55%까지 이렇게 줄고 PTMEG 여기 스판덱스 원재료죠. 효성 TNC가 동시 증설을 하면서 스판덱스 마진까지도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판매량 좋고 마진 좋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조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주가 차트 보겠습니다. 누가 샀을까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밸류 차트로 봤을 때는 하단에 이렇게 있습니다. PER로 봤을 때 9.9배입니다. 9.9배 시장의 평균이 지금 11배, 12배인데 거의 다 온 거 아니냐? 내년에 5배, 6배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크겠죠. 그러니까 경기 순환주 이럴 때 밸류에이션 높을 때 사는 거 괜찮습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50만 6천 원. 그래서 상승 여력 37%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현대건설, 펀더멘탈로 효성 TNC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중국 경제 부양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 걸까요? 유럽 증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분 모두 반납하면서 소폭 내림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흔들릴 땐 실적, 3분기 영업이익 급등 기대주,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 관련주 세 종목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주 모멘텀,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현대건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스판덱스 수급 개선이 전망되고 있는 효성 TNC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